1592년 임진왜란, 조선의 바다는 불타고 있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지휘하던 수군의 중심에는 흥양, 지금의 고흥이 있었다. 흥양의 일관 사포, 여도, 사도, 발포, 녹도의 정예 부대들이 조선의 바다를 지켰다. 전남 고흥군 점안면 여호리. 임진왜란 당시 흥양의 수군기지 일관 사포 중의 하나였던 여도진이 자리했던 곳이다. 지금 여기가 성곽이에요.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쭉 베고 나면은 이렇게 지금 한 계단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성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지금 성 안에 이 대부분이 다 기와장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다 기와야 그때 당시에 흙으로 구운 기와들이요. 이게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다 흙으로 구운 그때 당시 다 기와들이지. 바다는 섬과 섬 사이 좁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조선 수군이 전선을 정박시킨 여도진의 선소가 있던 곳이다. 여기에가 형체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좀 똥똥한데 안 있어. 여기하고 저쪽이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굵은 그 아름드기들이 나무를 많이 한마디로 뻘 속에다가 많이 그렇게 묻어놨는 것을 팠어요.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여기를 지금 지역명을 선창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선창이라고 그래요. 선창. 선창가라고 그래요. 선창. 1592년 임진년 음력 5월 1일 임진왜란이 터지자 바로 이 선창에서도 수군의 전선들이 출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석산, 흥양의 외진 바닷가 여도진 사람이다. 우리에겐 바다가 곧 삶이었다. 바다는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다. 큰형 고산, 둘째 궁산, 그리고 나 석산. 우리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짠 바닷물을 마시며 고기를 잡고 계절 따라 바뀌는 바람과 물살의 변화를 몸으로 배우며 함께 힘껏 노를 저었다. 하지만 임진년 봄 어느 날 그 바다는 전쟁터가 되었고 전쟁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 마을에선 16살부터 60살까지 모든 남자가 수군에 복무해야 했다. 우리 토병들은 여도진해가 성곽을 쌓고 훈련을 하고 새로운 배를 건조했다. 큰형 고사는 활을 쏘는 사수로 화살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 둘째 형 궁사는 여도진에서 가장 큰 전선 판옥선의 격군이었다. 막내인 나 박석사는 척후선을 탔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작고 날랜 배였다. 그리고 임진년 봄, 드디어 흉흉한 소문으로만 떠돌던 전쟁이 터졌다. 여도진에서는 판옥선 한 척과 병선 한 척, 척후선 두 척이 전쟁터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소란스러웠다. 군량으로 쓸 양식과 물과 소금은 꼭 실어야 하고 화포와 염초와 화살은 물론 방패와 창과 갈고리 같은 병장기들도 따로 챙겨야 한다. 쉽게 말해서 수군이라고 해서 배가 있으면 배가 어떤 사람은 노를 져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포를 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원래 다 정해져 있어요. 장부가 다 있어. 근데 막상 그 장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순신이 했던 방법은 이른바 일관사포 주변에 사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수군으로 확보했고 그들을 거느리고 지휘해서 이제 전투에 참여한 거죠. 고흥 같은 경우는 그 해안가에 사는 연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하는 토병들. 이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주주배에 능숙해야 돼요. 해양 그 환경에 능숙해야 되고 배를 잘 노젓기도 잘해야 되고 평상시 이렇게 어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군에 징집이 되거나 아니면 자원 출전하거나 뭐. 실질적으로 흥양현에 사는 흥양 사람들이 대부분 일관사포의 소속 군병이었다라고 보면
그래서 토병이죠. 토착민이라는 의미에서. 돛을 달고 노를 저어 3일째 우리가 경상도 옥포 앞바다에 도달했을 때 대장선에서 신호깃발이 높이 올랐다. 장군께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여도진의 척후선을 앞장 세운 것이다. 옥포에 가까워지자 해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배의 척후장인 여도만호 김한이 공중에 신기전을 쏘았다. 적선이 머물러 있다는 천성 가덕을 향해 갈 때 오포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척후장 사도첨사 김환, 여도권관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 비상사태를 보고하기에 적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적의 전선은 약 50척이 넘는 듯하고 노략질을 했는지 집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척후병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흥양 수군들이 그 척후병의 활동을 했냐면은 예전에 그 인민나라가 일어나기 전에도 척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14번 이상의 그 예구들 침입했을 때 척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후선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척후를 했고 그렇게 보통 척후한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길잡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향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양 수군이 척후 활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전투에서는 맨 선봉에 섰을 것이다. 옥포에서 우리는 왜적과 정면으로 맞섰다. 둘째형 고사는 한옥선 아래에서 격군으로 노를 저었다. 북을 올리며 격군 대장이 포효했다. 큰형 궁사는 사수로 가판 위에서 적선을 향해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렸다. 옥포 첫 싸움에서 조선 수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왜적선 42척을 격파했다. 조선 수군은 부상 1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보름 뒤 두 번째 출정인 당포 해전에서는 더 많은 적선과 부딪혔다. 형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노를 심껏 더 저어라! 적선을 당파한다! 장졸들이 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선 거북선을 사용하여 이충두가 대장선에 접근하여 용머리에서 현자포를 올려 쏘고 천지대장군 화살을 쏘아 맞춰서 넘어뜨렸습니다. 적도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포탄과 화살을 맞은 자들은 물결처럼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명, 멀리서 큰형 고상이 적의 철원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형님! 하지만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 속에 바다는 내 목소리를 삼켰다. 격군으로 노를 졌던 둘째형 사공 박공산도 같은 날 왜적의 철원에 맞아 전사했다. 당포해전에서 왜적을 쳐부술 때 여도사공 토병 박고산, 격군 박궁산 등이 철원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 박석산도 부산포 해전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붉은색 병사로 가판에서 싸웠다. 포를 쏘는 화포장 옆에서 대장군을 나르고 화약을 날랐다. 어느 순간 적의 처완이 나를 스쳤다.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큰형 고산의 웃음소리, 둘째형 궁산의 조용한 눈빛이 떠올랐다. 옥포, 당포, 한산, 부산포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절반이 넘는 전사자와 부상자가 흥양 수군이었다. 우리 포구에서는 격군 강필인, 임필근이 죽고 수군 정천봉이도 죽었다. 흥양 수군의 어떤 그 1차부터 4차에 출전했을 때 어느 정도 활약상이 있었냐면은 전라 자수군의 그 사상자가 한 21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한 61% 정도, 131명이 흥양 수군이 사상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흥양 수군들의 그 활동이 대단했었던 것이고, 가장 그 사상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봉에 섰을 가능성이 있죠. 그 승리로 인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가져오잖아요.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바로 흥양 수군의 활동을 했었던 1차에서 4차 초기 해전 그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하를 지극히 아끼는 이순신은 삼배옷과 약간의 곡식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했다. 그리고 애절한 제문을 지어 내려보냈다.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느니 나에게는 그런 덕이 모자란노라. 그대들의 넋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린 재물을 받으시라. 지금도 노를 저으면 바다 내음 속에 섞여서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다는 우리를 삼켰지만 형님들의 이름은 흥양 바다 여도진의 이 물결 위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마을이 그때 당시에 형성이 돼가지고 막 여기 성 안에 뭐 관여된 사람들이 다 성 안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다 성 바깥에 저 그렇지. 마을에서 기거를 하면서 동원이 되고 그랬겠지. 여기다가 배를 댔을 것 같지. 그 안에다가 양쪽에 그렇지, 파도막이를 그렇지. 해놓고. 이리저리 나가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이게 여기가 그때 당시에부터 지금도 깊질 않구나. 안 깊어. 근데 물은 연중 여기서 마르질 않아요, 이 샘이. 수군들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이 이 물을 이용했다는 거죠. 네, 이 물 밖에는 없었으니까 마을 주변에가.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이 물을 이용했다라고 어른들도 쭉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북문이었고. 여기가 북문이에요. 여기가 바로 북문이고. 요의 북문 자리. 박고산, 박공산, 박석산 삼형제에 대한 흔적은 지금 여도진에는 없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만은 여자만의 성, 구비구비마다 살아 숨쉬고 있다.